네, 오래 기다리셨어요. 자, 스펙 이동 규칙의 마지막 도치되는 성분들이 가는 자리가 바로 스펙이다 라는 것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스펙 이동 규칙에 대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공간을 먼저 만들어 놓자. 또 반복합니다. 반복이 practice makes perfect 아시죠? 스펙이라는 자리는 자, WH들이 이동해서 가는 자리다. 그리고 스펙이라는 자리는 스펙이라는 자리가 빌 시간이 없네요. 도치되는 성분들이 이동해 가는 자리다. 도치는 크게 다시 5가지 땡땡땡땡땡 여기 써 있죠. 5가지 종류의 도치가 총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문법적인 도치는 또 다시 4가지 아까 디테일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거까지는 요거 시험이 잘 나오니까 문법적 도치는 또 다시 그 안에 4가지의 문법적 도치가 있는데 여기 적어 드릴게요. 자, 그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좀 전에 우리가 정리했죠. WH의 스펙 이동 규칙은 4개다.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스펙 이동 규칙은 뭐가 있습니까? 2개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세요. 도치와 WH의 스펙 이동이 있습니다. WH의 스펙 이동이 뭔가요? 그 안에 4개가 들어있습니다. 다 같이 의문문, 감탄문, 관계사절, 양보부사절이 있습니다. 오케이, 접수. 자, 그 다음에 도치에 뭐가 있나요? 도치에는 총 5가지 도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부정어 도치, 부사구 도치, 형용사구 도치, 문법적 도치, 목적어 도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딴 얘기인데 제가 그 학생들한테 영어 말고 가르치다 보면은 이제 애들이 되게 답답하게 공부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암기 과목, 사회 과목을 공부하는데 시험이 한 30일 남았는데 막 노트 필기를 해요. 막 노트 필기를 하고 막 공부 잘하는 애 걸 빌려오는데 그럼 그 필기한 내용은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해는 안 되는데 공부 잘하는 애 걸 베낀대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자기가 그 수업 시간에 적은 게 아닌 이상 뭐 아니면 시험이 하루 남았는데 노트 필기를 막 컬러펜 막 이만큼 들고 막 정성스럽게 필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좀 시기적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알려주는데 벼락치기를 해도 성공할 수 있는 벼락치기 뭐 이런 거 벼락치기가 물론 좋진 않지만 근데 매우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교과서를 읽을 때 교과서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 머릿속이 막 3000% 빠지게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꾸 지금 우리가 하는 걸 하는 거예요. 대제목, 그 밑에 중제목, 그 밑에 또 소단원 제목 있잖아요. 그 제목들을 기억을 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 제목들의 방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부정어 도치라는 소제목 단원의 글을 요만큼 2-3줄을 읽었어요. 그럼 꼭 그 부정어 도치는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 답을 찾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다가 그 소제목 옆에다가 이만큼을 아주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게끔 그럼 되게 목적 의식을 갖고 읽고 그 책을 좀 더 꼼꼼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이제 그 방법인데 저는 모르겠어요. 되게 벼락치기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벼락치기를 해도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가르쳐 줬는데, 지금 우리가 그래서 쓰는 방법. 막 이 문장을 우리가 많이 했어요. 근데 뭐가 어디 들어가는지 몰라. 그러면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뭐죠? 삼겹살 잔뜩 먹고 막 찬물 마시면 물하고 기름이 둥둥 떠 있는 그런 불쾌감처럼 이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부유한 느낌이거든요. 진짜 기분 안 좋고. 공부는 많이 했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만 기억에 남는 경우. 그건 피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안 하면 안 했지 많이 했으면 많이 한 뿌듯함이 있어야 되지 막 머리가 어지럽고 두통이 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항상 방부터 만들어야 돼요. 제 주장인데 강력한 주장입니다. 스펙 이동 규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스펙 이동 규칙은 너무 지겹죠. 지겨울 만큼 해야 됩니다. WH 이동, WH의 스펙 이동과 도치되는 성분들의 스펙으로 이동 2개밖에 없다. WH의 이동으로 4개를 만들 수 있다. 의문문, 감탄문, 관계사절, 양보부사절. 이제 더 이상 안 합니다. 도치는 총 5개의 도치가 있다. 네, 이렇게 부정어 도치, 부사구 도치, 형용사구 도치, 문법적 도치, 목적어 도치. 그리고 제가 아까 비밀이라고 했던 문법적 도치는 또 4가지의 문법적 도치가 있어요. 이게 끝이에요. 자, 첫 번째 there is, there are, there 플러스 비구문. 네, 이때
there be 다음에 나오는 것이 비로소 나오는 것이 주어거든요. 원래 주어가 문장의 맨 앞자리인데 there라는 유도부사 존재의 there라고 하죠. 이 be는 있습니다라는 뜻의 일항수로고요. 자, 이럴 때는 주어보다 앞자리 스펙과 컴프의 there be가 이미 문법적으로 왜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써버릇한 거죠. 문법적으로 이렇게 쓴 문법적 도치가 있고요. 여기 저희가 하나 써봤습니다. 두 번째는 네, 가정법에서 if you were, if I were a bird, 내가 만약 새라면 I could fly to you. 내가 너한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근데 if절 가정법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한 가지 부작용, 즉 지겨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all new 가정법, I wish 가정법, 뭐 as if 가정법, without 가정법, 이런 관용 구문으로 쓰이는 가정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실 우리가 그냥 이걸 버릴 것인가? if절을 아니야. 최대한 우리가 좀 변형해서 리폼해서 써보자. 해서 if절의 변형이라는 단계를 거치거든요. 이건 가정법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소심한 변형이 뭐냐? if를 생략해 보는 거예요. if를 생략해 봤더니 if I were a bird 그랬더니 if 생략이라고 간단하게 쓸게요. 말로 하고 if를 생략했더니 그 문장 if절 안에 있던 조동사, auxiliary 조동사가 if 자리, if가 있던 complementizer 자리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if I were a bird, 내가 만약 새라면 어떻게 될까요? were I a bird가 되겠죠. 또는 가정법 미래에서 if you should have further questions, 만약 당신이 더 질문이 있으시다면,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이러잖아요. 그럴 때 if가 생략되면 should라는 조동사 auxiliary가 컴프 자리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should you have further questions 이런 예문 어디선가 보셨을 거예요. 또는 어제 비가 왔다면 나는 집에 있었을 거야. If it had rained yesterday, I would have been at home. 이런 문장이 있다. 그러면 if it had rained인데 if가 생략된다. 그러면 had it rained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자 이거 많이 보셨을 텐데 so 플러스 auxiliary 주어. 사람 얼굴로 그릴게요. 자 so 대신에 뭐도 된다? neither 또는 nor. 네. 이런 부정문도 된다. 나도 그래 라는 거죠. 그래서 I'm hungry 그러면 I'm hungry too. Me too 해도 되지만 so am I 이래도 되고 I like you. 나도 너 좋아해. 나도 너 좋아해. So do I 이런 거. 난 너 싫어. I don't like you. 나도거든. Neither do I 이런 거 있죠. nor는 neither 앞에 있던 and까지 합쳐진 접속사 기능까지 겸하는 거죠. and 더하기 neither가 nor가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nor do I 뭐 이런 것들.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는 고급 양보절이에요. 그래서 관용 구문으로 우리가 외우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죠. 뭐 be it ever so humble, 뭐 be it true or not 이런 명령문의 형태로 가지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관용 양보절, 양보부사절 중에 가장 첫 번째 단추인 as가 이끄는 양보절인데요. 양보절 as라고 쓸게요. 여기 써놨는데 자 그래서 어찌되다 보니까 문법적 도치 먼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 네 가지 중에 제가 두 개를 한번 써놨습니다. 자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There were no free parking spaces left. So I had to pay for parking 이랬습니다. So 안녕. so라는 아이는 접속사예요. 우리 아까 and, but, or를 만나봤죠. 걔네는 되게 우리가 너무 흔해서 무시하기 십상인데 사실 걔네가 엄청난 멀티플레이어고 엄청난 대선배님이에요. 못하는 게 없어요. 누구든 연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so는 굉장히 새내기예요. 신입생, 신입사원입니다. 그래서 뭐밖에 연결을 못하냐면 문장과 문장만 연결해요. so의 입사 동기는 for가 있습니다. for는 전치사 아니고요. 왜냐면 이라는 뜻의 접속사입니다. 나 집에 가고 싶어. 왜냐면 뭐 드라마 봐야 돼. 뭐 이런 사소한 개인적인 그런 이유 될 때. 자, 비가 올 것 같아. 왜냐면 짜장면 먹고 싶거든. 뭐 본인은 개인적으로 비가 올 것 같을 때마다 짜장면 땡기나 보죠. 뭐 이런 우리가 그래서 원어민들이 왜냐면 이렇게 쓸 때 많이 쓰는 게 for죠. 자, for하고 so는 문장과 문장만 연결된다. 제 수업 시간에는 보면 굉장히 뭐가 나오면은 그것들에 대한 설명을 막 하잖아요. 별다른 이유는 아닌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살짝살짝 후크를 걸어놓은 거라 그랬죠. 나중에 그 접속사 단어를 배우러 갔을 때 제가 여기서 말한 이런 주절주절한 수다가 배경 지식으로
알게 모르게 여러분 머릿속에 쌓이기를 바라면서 하는 겁니다. Anyway, there were no free parking spaces left, so I had to pay for parking 그랬습니다. 여기서 no free parking spaces left 이게 NP예요. 주어죠. 그래서 자 주인공은 parking spaces 그죠? 이게 N이고 left는 XP인데 선생님 한 단어인데 왜 뒤로 갔어요? 사실은 관계사절인데 여기 생략이 돼 있어요. 뭐가 which were left 또는 that were left인데 which were, which 뜻 없죠? 비동사도 뜻이 없어요.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랑 비동사는 함께 동반 생략 가능하다. 우리 촘스키 문법에서는 whose deletion이라고 하는데 whose는 뭐냐면 관계대명사 주격을 나타내는 WH 더하기 비동사 is의 발음 기호 is 이거 합쳐서 언어학 용어로 whose 생략, whose deletion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학교에서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같이 생략할 수 있다. 주격 관계대명사 혼자는 생략을 못하는데 이렇게 배운 거죠. 그게 생략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흔하게 이런 게 자주 있죠. No free parking spaces left가 하나의 명사 덩어리예요. 그래서 no는 디터미너고요. free는 A고 parking spaces는 복합명사. left는 XP 되겠습니다. 관계사절인데 짧아졌죠. 주어예요. were는 일항수로입니다. 없다. were no니까 없다죠. 없었다. there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there were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왜 우리 주인공 등장할 때 주인공이 그냥 머쓱하게 띡 등장하지 않죠. 조연들 등장하고 주인공 나올 때는 두구두구두구 자 이제 주인공 나옵니다. 뭐 이런 거 해주잖아요. 뭔가 이런 역할을 there were가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올림픽 스테디움에서 연하가 딱 등장하는 거 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산 자리가 저 끝이에요. 3층 저 끝. 연하의 정수리밖에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큰 화면으로 연하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대한민국 태극기가 엄청 큰 게 기수가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갑자기 흥분하죠. 왜? 국기가 나왔다는 것은 조금 있다가 연하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 국기가 하는 역할을 there were가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뭔가를 처음 소개할 때, 새로운 얘기를 할 때, 뭐뭐가 있었어 또는 뭐뭐가 없었어 어디에 이런 얘기를 할 때 there is, there are, there has been, there used to be 뭐 이런 것들 쓰잖아요. 그래서 there were 그러면 누구 뭐가 있었다는 거지? No free parking spaces left. 안 됐다. 남겨져 있는 공짜 주차 자리가 아무데도 없었어. So I had to pay for parking. 그래서 나는 주차료를 내야 했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there were가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런 예문 there is 구문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치인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이것은 문법적 도치였다. 그 다음 예문은 poor as he is, he's very courteous in manners 이랬습니다. 원래는 although he's so poor 이렇게 써도 되는데 뭔가 너무 어순이 정해진 어순만 쓰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어민들이 좀 강조하고 싶고 좀 이렇게 어순을 바꿔서 좀 단조로움 피하기 위해서 도치를 쓰는데 이런 고급 표현이 있죠. poor as he is. 원래 여기 있던 poor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문으로는 young as she is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rich as they are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poor as he is 너무 유명한 되게 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흔한 거 썼는데 그가 아무리 가난해도 그는 굉장히 예의범절이 잘 갖춰진 사람이야. 굉장히 예의범절이 있어서 예의가 바른 사람이야. 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poor as he is. 스펙 컴프로 도치가 되어 있습니다. 관용적인 도치죠. 자, 그 다음에 so도와 이런 거 너무 흔하시고 if 생략 아까 살짝 만나봤으니까 문법적 도치는 부정어 도치 다음으로 시험 문제에 타겟이 되는 애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부정어 도치로 올라갈게요. 예문 2개를 적어놨어요. 자, 첫 번째 예문은 선생님 이거 He didn't say a single word라는 문장을 도치시켜 본 거거든요. 다시 한번 He didn't say a single word. did가 이렇게 앞으로 나갔는데 주어 앞으로 나갔으니까 이게 컴프잖아요. 그리고 이만큼이 스펙입니다. 부정어 도치인 이유는 not a single word를 single word가 NP이기 때문이죠. 부정어를 담고 있는 NP. 아까 뭐랬죠? NP는 다 같이 family, family, family 같이 나갑니다. 혼자 의리 없게 나가잖아요. NP는 family, family, family. 아무튼 not a single word 나가는데 원래 어순을 하니까 다 같이 he said로 들어옵니다. He said. 근데 그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그러면 한마디도 안 했다고? 그러면 not은
he didn't say 이렇게 해서 만드니까 he didn't say. he 다시 들어왔다가 not이랑 만나서 he didn't say. 네, he didn't say a single word. 근데 not와 a single word 목적어. 그러니까 목적어 도치가 될 수도 있었는데 not을 대불고 나가는 바람에 자, 목적어 도치와 부정어 도치가 뱀 만나면 누가 이긴다? 부정어 도치의 원리대로 따른다는 걸 이 문장이 보여주죠. 자, 그래서 원래 문장 다시 한번 he didn't say a single word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근데 not과 목적어였던 a single word를 NP로 묶어서 같이 스펙으로 이동시켰더니 부정어 도치 어떻게 되죠? 부정어가 스펙으로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100% 언제나 auxiliary가 컴프 자리를 채워준다. 없으면 지금처럼 do support라도 해줘서. 자, 그래서 not a single word did he say. 자, 스펙 컴프를 상정해 놓고 나면 우리가 이 문장을 외울 필요가 없죠. 이동만 시켜주면 되죠. 원어민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좋은 거다. 더 편리한 툴을 썼다. 그렇죠. 더 편리한 툴을 썼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툴을 배우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문장. Under no circumstances will your email address be provided. 뭐 제가 길어서 생각했는데 to 뭐 any third party.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이메일 주소는 제3자에게 제공이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무슨 뭐 새로운 카페에 뭐 어떤 서비스를 온라인 서비스를 할 때 뭐 개인정보 뭐 동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데 안 팔 겁니다. 뭐 이런 어떤 공지사항인가 봐요. Under no circumstances will your email address be provided. 그냥 우리가 읽으면 학생들 읽으면 under no circumstances will your email address be provided. 나는 구조를 몰라요 라고 알려주는 그런 거죠. 근데 구조를 아는 아이들은 이게 부정어 도치라는 거 알고 under no circumstances 이게 스펙을 끊습니다. will 컴프 끊어주고 your email address be provided 이렇게 가죠. 이렇게 의미적으로 지금 강조한 부분들을 강조해서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상황 하에서도 부정어가 여기 있죠. 그래서 under라는 전치사가 no circumstances라는 명사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부사구죠. 부사구인데 부사구 도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정어를 갖고 있죠. 또 부사구 도치하고 부정어 도치가 뱀 만난다. 그럼 누가 이긴다? 부정어 도치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under no circumstances will your email address be provided. 주어가 누구다? will 바로 다음에 여러분들이 동사스러워 보이는 이거 왜 동사 원형을 했을까요? will하고 같이 있던 애라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어순을 해볼까요? Your email address 따라 읽어볼까요? Your email address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는 will not be provided to any third party under any circumstances 이랬겠죠? 그런데 그렇게 쓰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not과 any를 어떻게 합쳐서 no로 집어넣고 이렇게 어순을 변경한 거죠. 네, 이렇게 막 혀가 오늘 치과를 갔다 와서 신경치료해서 지금 좀 그래요. 네, 부정어 도치했죠? 문법적 도치했죠. 이제 나머지 부사구 도치, 형용사구 도치, 목적어 도치하면 수업 끝입니다. 조금만 지금 18분인데요. 제가 한번 빨리 해서 5분 안에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부사구 도치. 부사구 도치는 주로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구. 어떤 부사구? 주로 전치사가 명사 덩어리를 데리고 다니는 형태로 많이 나오는데요. 주로라고 했지 100%라고는 안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로 일항수로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항 삼항수로가 나올 때도 있어요. 이항 삼항수로가 직접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do support에서 나오는데 흔치가 않아요. 너무 흔치가 않아서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사구 도치일 때는 인기가 있는 표현으로 여러분이 도치 자체가 너무 종류가 많고 어려운데 아주 정말 가끔도 아니고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는 애들을 소개해서 머리가 지끈지끈하게 하는 것보다 실제로 원어민들이 즐겨 쓰는 것들만 머리에 넣어도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렇게 도치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원어민들하고 얘기할 때 도치를 잘 안 써요. 왜? 어색하거든요. 마치 한국말을 하는 외국인들이 우리보다 더 한국말스러운 표현 쓰면 약간 징그럽잖아요. 그런 고정관념을 제가 갖고 있어가지고 그냥 약간 정석대로 약간 좀 스탠다드하게 영어를 하는 게 좀 귀여워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렇게 멋부린 표현 같은 것들은 좀 자제하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되게 약간 한국말을 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막 이런 프로 있잖아요. 그래서 떠듬떠듬 이렇게 귀엽게 하는 건 되게 보기 좋아 보이는데 너무 막 한국 사람처럼 은어 쓰고 막 그러면은 좀
징그럽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도치를 알아도 잘 안 쓰는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이 잘 안 쓰는 도치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부사구 도치에서 정말 인기 있는 거로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자, 부사구 도치 한번 볼게요. 부사구 도치란 behind every success. 어디까지가 스펙이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찾으랬죠? 컴프를 먼저 딱 찾으랬죠. 얘가 컴프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사구 도치 내용이요. 이 형용사구 도치랑 5월은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또 내일이 스승의 날이네요. 네. 스승의 날 특집으로 적은 건 아닌데 네. 뜻밖의 스승의 날과 관련된 여러분의 어떤 공부, 선생님과 관련된 예문 3개가 준비되어 있네요. Behind every success, 모든 성공 뒤에는 이게 스펙이 되겠죠. 모든 성공 뒤에는 있다. 일항수로입니다. 있다. 뭐가? 이제야 주어가 나오는데 주어가 좀 기네요. NP입니다. Many hours of sweat and pain 이랬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시간들 있죠. 피땀 눈물. 네, BTS 오빠들이 불렀죠. 네, 피땀 눈물, sweat, 땀과 노력, 고생을 한 뭐 1만 시간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인데 모든 성공 뒤에는 저절로 벼락치기로 된 게 없다. 수많은 땀과 노력, 고생, 뭐 힘든 것들이 뒤에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어떤 장소 뒤에, 그죠? 모든 성공 뒷면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줌으로써 어떻죠? 이것도 역시 제 생각에는 문장의 밸런스를 맞춰주는데 주어가 엄청 길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뭐냐면 동사가 짧고 부사구도 주어만큼 길죠. 근데 이건 어떤 효과입니까? 아까 there were no free parking spaces 이것처럼 there were가 이런 역할을 해준다 했잖아요. Behind every success are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도치를 함으로써. 그래서 주어가 더 돋보이도록. 자, 그 다음 Through continuous effort and struggle come strength and growth 그랬습니다. 매우 비슷하게 생겼어요. through라는 전치사가 명사구를 데리고 다니죠. 이렇게 기네요. 자, 근데 어디까지 스펙인지 모르겠다. 괜찮아요. 컴프를 먼저 찾으면 돼요. 컴프 자리에 나온 아이는 일항수로다. 제가 지난 시간에 부사구 도치는 2항 3항 안 나옵니다라고 했던 이유는 살짝 고민했어요. 그냥 두 서볼 따고 그거 예문도 할까? 근데 너무 그러면 잘 나오지도 않은 예문을 뭐 일단은 막 진짜 0.001%인데 우리가 그렇게 알려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우리가 부사구 도치를 구경할 수 있는 99.9% 예문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항수로만 나온다고 알려드렸어요. 자, 그러면 일항수로는 왜 나오느냐? 왜 인기가 좋을까요? 얘는 홀홀 단신. 2항 3항 수로는 뒤에 목적어 책임져야 돼요. 뉴서폴트에서 나올 수 있지만 원어민들도 즐겨 쓰지 않는 걸 우리가 자기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여러분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through continuous effort and struggle 이거 전치사가 명사구를 데리고 와서 뭐냐? 뜻은 계속되는 노력과 고군분투, 그죠? 노력과 어떤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come 온다. 뭐가 strength and growth. 다이어트도 그렇고요. 운동도 그렇고요. 성적 향상, 시험에 통과하는 거, 뭐 결혼 성공, 취업 성공 모두 끊임없는 노력과 고군분투를 통해서 온다. 무엇이? 힘과 성장. 여러분이 얻고 싶은 힘. 네. 코어 근육의 힘. 뭐 합격의 힘. 뭐 모든 어떤 그런 근력, 힘, 에너지, 그리고 성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다. 예문 되게 비슷하죠.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형용사구 도치, 목적어 도치 남았는데 형용사구 도치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어느 나라 속담이라 그러던데 제가 까먹었네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Better than 1,000 days of diligent study is 이게 컴프예요. One day with a great teacher. 무슨 소리일까요? 원래 주어를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One day 하루. 누구하고 하는 하루? With a great teacher. With a great teacher. 아주 훌륭한 선생님과의 하루. 어떻죠?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모리아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옛날 그 사회학과 교수, 브랜다이스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였던 모리 교수님을 굉장히 아끼던 제자가 있었어요. 그 작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미첼 뭐였는데 아무튼 그 제자가 되게 유명하게 이제 성공한 작가, 편집자 뭐 이런 게 됐는데
그 자신의 모교 은사님이셨던 모리 교수님께서 루게릭병인가요? 파킨슨병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근육 무력증 같은 병으로 이제 얼마 뒤에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너무 유명하시고 이제 명언들 아포리즘 많으니까 무슨 ABC 방송에서 대담 프로를 하는 거예요. 화요일마다 모리 교수하고 만나서 교수님께서 이제 삶의 지혜들을 나눠주시는. 근데 그것들 기록한 게 이제 모리와 함께 하는 일인데 되게 미용실에서 파마하면서 2시간 동안 읽었는데 울었어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래서 정말 위대한 선생님과의 하루는 내가 1,000 days of diligent study 뭡니까? 1000일을 혼자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위대한 선생님과 보낸 하루가 훨씬 더 많은 가르침을 준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수러는 여기 있습니다. is는 여기서 조동사로 쓰인 거고요. 그냥 수러를 도와주는 원래 어순이 이렇게 되겠죠? 다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One day with a great teacher is 눈치채셨죠? Better than 1,000 days of diligent study. 이렇게 쓰면 뭔가 좀 이렇게 뭔가 반전 없잖아요. 이것도 아까처럼 better than 1,000 days of diligent study. 1000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가 웅녀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 100일 동안 마늘과 쑥을 먹었는데 1000일 동안 공부하면 더 대단한 거잖아요. 1000일 동안 공부한 것보다 더 나은 게 있다고? 뭘까? is 그건 바로 이거야. 주어를 확 돋보이게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멋스러운 멋부림이 바로 도치라는 거. 굉장히 재밌죠? 재미없습니까? 자, 오늘 마지막 수업 한 줄 남았습니다. 목적어 도치. 이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는 상관없는데 원어민들에게 목적어란 너무나 당연히 목적어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근데 없다? 없으면 얘가 어디 간 거야?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뒤로 도망갔나 스펙으로 나갔나 우리가 이렇게 헤맬 때 걔네는 무조건 스펙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what he wants라고 제가 목적어를 명사절로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명사를 썼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 내가 줄 수 있어. 근데 그들의 입장, 그들의 시각에서는 I can give가 사망이거든요. him, 그에게. 그럼 여기 지금 목적어가 비어있죠. 무엇을이. 자, 얘가 어디로 갔을까? 원어민들은 쫙 읽자마자 얘가 여기 있던 목적어 나왔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 보는 사람도 그냥 0.001초 안에 알기 때문에 우리가 도치일 때 도치되는 성분을 스펙으로 이동하면서 컴프 자리에 막 이런 애들이 따라 나와준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스펙이에요. 컴프고요. 주어 아닙니다. 이런 걸 막 온몸으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원어민들의 시각에서는 이게 목적어가 나왔구만 스펙으로 이거를 읽는 사람도 쓴 사람도 보는 사람도 보자마자 알아요. 우리만 모르죠. 원어민들은 안다는 거. 그래서 목적어 도치는 목적어가 스펙으로 나오지만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그 목적어가 이게 목적어가 주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라고 도와주러 서포트 해주러 나오는 컴프가 없습니다. 컴프 자리를 나오는 애가. 그래서 목적어만 달랑 횡하니 스펙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What he wants, I can give him. What he wants, I can give him. 그가 원하는 건 내가 줄 수 있어. 우리도 심지어 이렇게 말하잖아.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줄게. 우리도 이렇게 쓰죠. 우리도 모르게. 네, 그런 식으로 도치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한 번에 그냥 기본 사강과 심화 사강, 스펙이란 무엇인가, 스펙 이동 규칙의 두 가지, 무엇인가, 즉 WH 스펙 이동 규칙, 도치의 네 가지, 도치의 네 가지 중에 문법적 도치 또 네 가지, 그죠? 도치의 5가지 중에 네 번째 문법적 도치의 네 가지. 도치에서 우리가 총 디테일하게 9가지 만나본 거고요. WH의 스펙 이동 규칙 4개를 만나본. 이 기본 4강과 심화 4강을 한꺼번에 끝냈는데요.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심화 3강에서 우리가 사실 얘네들을 거의 다 만나봤기 때문이죠. 자, 좀 필기된 거 보니까 정신은 없는데 여러분들 요 정신없는 필기를 본인의 노트에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갖고 계신 책으로 같이 보셔도 되고 제가 제 걸 한번 들어봤더니 초반에 냈던 건 말이 너무 느려서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생 속도를 1.5배나 1.25배로 들으시면 편한데 오늘은 좀 말이 빨랐던 것 같은데 그래도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한 1.25배 정도로 들으시면 훨씬 더 들으시기 스피디하고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기본 4강과 심화 4강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수업을 들으시고 질문이나 남기고 싶은 말씀들 있으시면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댓글에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댓글에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